자, 이번에는 제18장 디렉토리와 파일 다루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 다루어질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우선 파일을 다루는 법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루는 법은 파일 목록 조사하는 법, 파일의 종류, 허가권, 소유권, 그리고 여러가지 조작, 그 다음에 파일에 관한 정보를 일반적으로 얻는 그런 방법들을 설명하고요. 디렉토리를 다루는 법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각종 디렉토리를 조작하고요. 만들고 삭제하고 이름을 바꾸고 뭐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아주 유용한 그 기능이 되겠습니다. 디렉토리를 트리 구조로 그대로 탐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일명을 다루는 몇 가지 함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파일 목록을 얻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방법이 이 글로브 모듈을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글로브 모듈은 그 유닉스 경로를 기술하는 그 스타일 그대로 파일 목록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와일드카드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문자들을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런 기능, 그리고 이 안에 있지 않은 문자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 B, C라고 하게 되면 A 혹은 B 혹은 C가 되겠죠. 이 경우는 A, B, C를 제외한 임의의 문자 하나를 의미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한번 예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브를 임포트 하고요. 글로브 여기서 스타를 하게 되면 이제 그 현재 디렉토리의 모든 파일 목록을 리스트로 얻게 됩니다. 보시면은 C의 루트를 입력하게 되면 C 루트에 있는 모든 파일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exe만 내가 취하겠다고 하면 이 전체 그 C 루트 디렉토리에서 exe 파일만 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자, 현재 디렉토리에서 내가 파이 파일만, 확장자가 파이 파일만 취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용 가능한 방법은 OS 모듈 안에 있는 listdir 함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listdir은 인수로서 디렉토리 경로명을 하나를 받고요. 그 결과로서 그 디렉토리 안에 있는 모든 파일 목록을 리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글로브 모듈의 글로브 함수와의 차이점은 이것은 이제 그 정해진 패턴에 맞는 함수 파일 목록만을 넘겨주는 반면에 이것은 전체 디렉토리의 하나의 디렉토리 전체 파일 목록을 얻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 C의 루트에 있는 모든 파일 목록을 이렇게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dir 캐시 모듈의 list dir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dir 캐시 list dir 함수 이름이 같죠? 같은 기능을 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dir 캐시라는 의미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한번 그 목록을 얻어내게 되면 그것은 캐시에 저장이 되고요. 다음에 그 목록을 또 얻어낼 때 캐시에서 그 값을 읽어드린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죠. 예, 이렇게 해서 한번 되면요. 그 다음에 읽어드릴 때는 이제 캐시에서 이 내용을 바로 읽어드리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함수는 이제 annotate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일반 파일명과 디렉토리명을 구분해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앞에 헤드 부분에 두 개의 인수를 받는데요. 이 리스트는 이 앞서에서 리턴된 그 리스트, 그러니까 파일 이름의 리스트가 되겠고요. 앞에 헤드는 이제 그 어떤 디렉토리 경로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에 있는 에 연결된 리스트의 한 파일이 되겠죠. 한 엘리먼트가
디렉토리일 경우엔 뒤에다가 슬러시를 붙여줍니다. 예를 들면 annotate죠. 그 다음에 여기 C에 이제 루트라는 것을 표시를 하고요. 여기 A를 넘겨주게 되면 이 A가 어떻게 변하냐면 그 디렉토리인 경우에는 맨 뒤에 슬러시가 붙고요. 그렇지 않은 일반 파일인 경우에는 그냥 변화가 없이 그대로 값이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일의 종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S 모듈 안에 path라는 모듈이 또 있는데요. 이 path라는 모듈 안에는 파일 타입을 체크하는 몇 가지 함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파일이냐, 디렉토리냐, 심볼릭 링크 파일이냐, 아니면 마운트 포인트냐. 이건 리눅스에서만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 그 파일이 존재하느냐, 파일이 있는 것이냐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예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간단히 예를 작성을 했죠. import globe, 요건 파일 목록을 얻기 위한 것이고요. OS에는 이제 OS path 모듈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 보시면 함수가 하나 정의되어 있습니다. 파일 경로를 하나 받고요. 그것을 출력한 다음에 맨 뒤에 콤마가 있다는 것은 줄 바꾸기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음 프린트를 옆에다가 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콤마가 없으면 요거 출력하고 줄이 바뀌죠. os.path 모듈 안에 is file, 이것이 파일이면 regular 파일이라고 출력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디렉토리라고, 디렉토리면 디렉토리라고 출력을 하도록끔 하는 간단히 파일 타입을 체크하는 그런 함수를 하나 만들었고요. 이제 포문을 통해서 우리가 globe.globe 하게 되면 이 디렉토리, 이 경로에 있는 모든 파일 목록을 리스트로 얻게 되죠. 그 리스트에 있는 각각의 파일 이름들이 이제 fname으로 전달이 되고요. 그 fname들을 이제 이 그 파일 타입이라는 함수에 의해서 체크해서 그 출력 결과를 내겠죠.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예,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일은 디렉토리고 이 파일은 일반 레귤러 파일이 되겠고 디렉토리고 이런 것이 목록이 쭉 나왔죠. 자, 이번에 파일의 허가권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의 허가권은 OS 모듈의 access라는 함수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파일 경로명이 주어지고 체크하려고 하는 그 허가권을 여기다 기술을 하게 되면 그 허가권이 존재하는지를 확인을 해줍니다. 이 모드는 존재하느냐, 그러니까 앞에 OS 모듈 안에 있는 상수이기 때문에 OS.이 원래는 붙어야 됩니다. FOK냐, 그 다음에 읽을 권한이 있느냐, 쓸 권한이 있느냐, 실행할 권한이 있느냐를 체크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OR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비트와이즈 OR을 이용해서 플래그를 겹쳐서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읽고 쓰는 권한이 있느냐를 동시에 검사하는 것이 되겠죠. 그 코드의 예로 이런 것을 참조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코드를 좀 추가했는데요. 지금 그 레귤러 파일이다 디렉토리다를 출력을 했었죠. 거기에 이제 그 리드 권한이 있으면 R을 쓰고요. 라이트 권한이 있으면 W, 실행 권한이 있으면 이제 여기 X를 쓰도록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사실 윈도우즈에서는 거의 모든 권한을 다 주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리눅스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에서 똑같은 코드를 이렇게 썼고요. 이 현재 디렉토리를 현재 검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실행을 했을 때, 자, 어떤 파일은 read, write 권한이 있고요. 자, 이런 파일은 read, write, execute 세 개의 권한이 있고 이런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실행 권한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허가권을 변경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change 모드를 이용해서 유닉스 명령하고 뭐 똑같죠. 어떤 파일의 모드를 뭘로 하겠다 해서 이런 식으로 팔진수로 써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 소유자, 그 다음에 그룹, 그 다음에 others, 그 이외의 사람들에 대한 권한이 되겠죠. read, write, execute, read, write, execute, read, write, execute 이렇게 해서
3비트씩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파일 이름을 조작하는 방법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파일 이름 바꾸기, rename, AB 하게 되면 A라는 파일을 B라는 이름으로 바꾼다. 이동도 똑같이 rename을 이용을 합니다. A라는 파일을 B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다. 경로명을 다시 써주게 되면요, 이것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같은 경로명에서 파일 이름만 바뀌게 되면 다른 이름을 써주게 되면 파일 이름이 바뀌는 것이 되겠고요. 파일 복사는 이제 그 shutility라는 모듈을 이용해서 합니다. 거기에 copy file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그래서 AB 하게 되면 A를 B로 이렇게 카피를 해줍니다. 그 이외에도 이 모듈 안에는 그 여러 복사 함수가 제공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직접 참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일 삭제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파일 복사는 이그젬플 하나만 해보도록 하죠. 카피 파일 하고요. t1.c 파이라는 파일이 있고요. 그것을 t2. 파이로 한번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냐면 실행하기 전에요. 여기 t1. 파일 하나만 있죠. 그것을 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확인을 하죠. 자, t2. 파일 생겼죠. 똑같은 내용의 파일이 하나 카피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링크를 만들고 정보를 얻어오는 그런 함수들이 되겠습니다. OS 모듈 안에 있는 링크 함수는 링크 파일을 생성합니다. 원래 파일에서 이런 링크 파일을 만들어주고요. 하드 링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볼릭 링크를 만들 때는 sym 링크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심볼릭 링크의 정보를 얻어올 때는 read 링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닉스나 리눅스에서 실행이 가능하겠죠. 요 read 링크 함수는 링크 파일에 대한 원래 파일의 경로를 넘겨줍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루트 밑에 유저의 다음과 같은 링크 파일이 존재할 때요, 그것에 대한 원래 경로는 다음과 같이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어느 디렉토리에 있는 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파일이 언제 최근에 사용이 되고 언제 수정이 되었는지 시간을 알 수가 있습니다. os.stat라는 그 함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경로명을 주어지게 되면, 파일 이름을 주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사실 정보가 나오거든요.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이 될 텐데, 그 정보 중에서 사실 이건 인덱스 값입니다. 인덱스를 이제 심볼로 표현한 것인데, stat.statime 이제 요 정수값 번째 해당하는 그 값을 취하면 그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access time이 되고요. 그 다음에 modified time 얻으려면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문자열을 처리하는데 여기 백슬러시를 하나만 썼죠. 원래 두 개를 써야 되는데 앞에 r을 썼을 경우에 이제 raw string 모드라고 해서요. 이것은 표현하는 그대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r을 쓰게 되면 백슬러시를 그냥 하나만 쓰면 그 제어 문자로 인식이 되지 않고 일반 백슬러시 문자로 처리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접근 시간, 수정 시간을 읽어올 수 있고요. 설정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OS에 uTime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업데이트 타임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t.txt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접근 시간과 수정 시간을 현재 시간으로 바로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리눅스의 터치 그 기능하고 같죠. 그리고 이제 그 원하는 시간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그 타임을 두 개를 설정을 합니다. 이 타임은 이제 그 타임 모듈 안에 있는 타임 모듈을 임포트했죠. 타임 모듈 안에 있는 타임 함수를 그냥 호출하게 되면 현재 시간이 나오거든요. 이 현재 시간이라는 것은 그 1970년 1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경과한 초수가 되겠습니다. 그 시간이 나오고 그것을 이제 이렇게 60 곱하기 60을 빼주게 되면 1시간 전이라는 시간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u타임을 하는데 인수를 주지 않았을 때는 현재 시간으로 기본이 설정이 되지만
인수를 줄 때는 이렇게 튜플 형태로 해서 첫 번째는 그 접근 시간을 주고 두 번째는 이제 수정된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접근은 바로 이 시간에 접근이 됐고 수정은 1시간 전에 됐다라는 그런 이렇게 파일의 정보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파일의 소유자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닉스 계열에서만 적용되는 그런 기능이 되겠죠. 소유자를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스타트 함수를 그대로 호출하고요. 여기에서 유저 아이디 정보만 뽑아낼 수가 있고요. 소유자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루트만 사용이 가능하겠죠. 이 파일 t.c라는 파일을 501이라는 사용자 그리고 101이라는 그룹으로 변경하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임시 파일을 만들어야 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적당한 임시 파일의 이름을 사실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 임의로 결정했을 경우에는 기존의 파일이 이렇게 파괴되는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그 유용한 모듈이 이제 temp 파일이라는 모듈이 있습니다. 그 안에 make temp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여러분이 그 원하는 임시 파일을 만들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suffix를 postfix를 주게 되면 그 확장자를 갖는 이렇게 경로명을 생성을 해줍니다. 파일의 정보를 알아보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함수가 요 OS 모듈 stat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C 라이브러리에 있는 시스템 콜이죠. 그 유닉스 시스템 콜이 되겠고요. 여기에 이런 많은 정보들이 나오는데 각각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보시고요. 파일 아이노드에 관한 정보들, 소유자, 그룹, 파일 크기, 시간들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보를 추출할 때는 여기서 나온 정보의 몇 번째 정보를 추출하면 되는데 그 몇 번째 정보를 외우기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심볼릭화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tino 하게 되면 이제 이게 0번이 되고 1번이 되고 이런 값들이 이미 저장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볼로 값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죠.